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예전에는 변두리였는데 이 교통이 발달하고 또 도시가 커지면서 이 기피하던 시설이나 별로 사람들이 반기지 않던 시설들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안인데요. 이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입법 취지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국유지가 전체 국토의 한 24%,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군사시설, 교정시설, 교통시설 뭐 이런 이제 국유 재산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도시 외곽에 있었지만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느덧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서 버리게 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유 시설들을 이제 적절하게 관리하자. 예전에는 국유 재산을 그냥 단지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만 멈췄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적절하게 개발하고 또 활용을 하자. 네.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국유재산도 관리를 해야 된다.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국유재산 재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시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정시설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데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각 시설마다 또 노후화된 것도 있을 테고 좀 뭐 아직 쓸만한 것도 있겠죠. 그런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또 도심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작년 6월 말 현재로 보면은 전국의 교정시설이 52개가 있습니다. 네. 그 52개가 이제 뭐 교도소도 있고 구치소도 있고 뭐 이제 지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네. 현재 도심 복판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 저희 안양교도소, 그다음에 창원교도소, 네. 그리고 거창구치소, 부산구치소 아하.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까이 있지 않았었는데 오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도심 교정 시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우선 주변 건물들의 건물 고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들을 건물 건축 행위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교정 시설이 들여다 보이는 경우에는 네. 국가 보안 시설로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건물들이 고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들여다볼 수 없게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그럼 되고. 뭐 10층 이상 이런 건 짓지 못하겠네요. 그게 일반 아파트 경우하고 일반 다른 상업시설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용도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네. 여하튼. 예, 그런 그 건물 고도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문제, 교육상에도서 그렇게 이제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이제 주변의 지역 개발들 도심으로 들어와서 그 도심의 성격에 맞게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다 보니까 균형적인 발전들이 잘 안 되고 도시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은 발전이 되고 있지만은 교도소랄지 이 혐오 시설들, 기피 시설들이 있는 쪽은 그대로 묶여버린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되고 네네. 그 균형적인 발전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네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이제 교육 문제 말씀하셨는데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바깥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늘 담장 안에 있게 되고 이제 기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 갖는 그 의미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른바 이제 주민들이 혐오하고 기피하고 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차라리 그 지역에
학생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주변 건물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겠죠.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교도소다, 여기는 구치소다. 아, 그 앞을 지나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어른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적잖이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더 많이 걱정하시겠습니다. 네. 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군요. 네. 네, 그 의원께서는 그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이 제정안은 개정안과 달리 훨씬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의견 수렴하셔야 되고 공청회도 하셔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입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안양 시민을 대상으로 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조사를 따로 실시를 하셨더군요. 예. 네, 주민들의 의견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본격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도 주민 한 1,000여 명 정도로 해서 ARS로 좀 간이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아, 예. 주민들의 응답한 분들의 약 70% 정도가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25% 정도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재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여러 응답이 나왔고 네. 다른 나머지 응답은 잘 모르겠다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전을 해야 하는 응답이 굉장히 70%로 많이 나왔지만은 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재건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응답도 25% 정도로 좀 많이 나온 편인데 네네. 그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양에서 이 문제는 20여 년 이상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도대체 안양교도소가 얼마나 됐습니까? 원래부터 안양교도소가 거기 있었습니까? 지금 52년 됐습니다. 아,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다른 곳에? 시흥군 안양읍소재지였습니다. 예. 시흥군 소속이었다가 네네. 이게 계속 확장이 돼서 안양시로 됐고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 시민들로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안양시가 된 지도 벌써 지금 30년이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도 사실상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재건축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뭐 있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응답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재건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아니요 재건축보다도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네. 압도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도심 교정 시설 이 안양교도소 관련해서 이전 문제를 놓고 이 안양시하고 법무부와의 법정 다툼도 있었다고요. 결론은 내려졌지만 아직도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양교도소 측에서는 건물이 벌써 50년이 넘었으니까 많이 낡고 위험하니까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네네. 허가 신청을 냈는데 네. 허가권자가 안양시입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허가권자가 안양시에서는 우리 못 내주겠다. 너네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계속 지금 그런 아. 버팅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안 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은 안양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아, 네. 적법한 행정 절차인데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교도소 측으로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차제에 네. 법적이랄지 법적 제도적 틀들 다 만들고 차제에 적절한 후보자가 있으면은 이 부분들을 어디로 또 이전하는 것은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앞서 뭐 교통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이거는 국유재산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라의 재산이니까 나라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관리 주체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이전 비용이라든가 새롭게 마련할 이전 부지야 뭐 나라에서 해주시겠지만 그럼 발생하는 새로운 뭐 또 다른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뭐 관련해서 파생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아 네. 보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간단한 몇 가지라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건 지금 교정시설, 교통시설 이런 부분들 다 국유지죠. 예. 국유지로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이 들어섰다 하면은 네. 이건 법무부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그 땅의 관리를 맡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 내용물들을 건축물들을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허가권은 또 각 시도 지자체가, 갖고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많이 이전을 하자 어쩌자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게 서로 여러 개의 부처가 관계돼 관계돼 있고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됐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예, 부분들을 예. 이제 기획재정부가 총괄기관이니까 기획재정부가 한꺼번에 전체를 다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한꺼번에 관장을 해라라는 네네. 게 이 법의 문제인데, 비용의 문제는 예전에는 변두리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간다. 네. 이제 다른 데로 간다면 또다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될 테니까 그렇겠죠. 그린벨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하. 그러다 보면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땅값이 싸고, 네. 그래서 여기 이 기존에 있는 지역은 이미 도심이니까 팔아도 충분히 비용이 된다. 그래서 네. 이전 비용, 네. 신축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 대고도 남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돈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회계를 또 따로 또 두어서 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어봤고 그간에 있었던 일도 알게 되었는데요. 발의하신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국유시설들에 대해서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리가 없이 그냥 내버려져 있었는데, 네. 이 정기적으로 중장기 계획 같은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옮겨갈 경우에는 옮겨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냥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새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네. 옮겨가는 경우에는 옮겨가는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특혜를 주도록 아, 예. 혜택을 줘야만이 그쪽에서 기피시설이니까.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옮겨갈 경우에는 뭐 세금 혜택도 줄 수 있고, 예. 그 지역에 대한 이 개발 혜택도 줄 수 있고 네. 하도록 하는 무언가 이득이 있어야만이 그렇죠. 이전 지역 주민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도 결국 그 주민들을 그 부지와 함께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단순히 행정이 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혐오시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해 줘야만이 네.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혹시 눈에 띌 만한 인센티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혜택을 준다. 아니면 기피 시설이 있으니까 또 다른 좀 좋은 편의 시설이 있다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곳이 그린벨트가 아닌 것으로 다시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 개발 가능성은 열려지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그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혹시 토지가 수용이 돼 버리면은 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럴 경우 이사 갈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거의 문제도 별도로 지금 따라서 주거 단지를 새로 지어서 이제 이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그냥 토지 수용비랄지 보상비를 줘서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 지역에 네. 새로이 현재 지역에서 옮겨갈 경우에 네. 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옮겨가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 감면 줄 수 있고, 국가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 보조금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 돈이 오면서 가면서 돈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네. 그래서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아, 별도 이것은 회계를. 이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이전과 관련한 용도에만 쓰도록,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막대한 양의 이득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이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혜택을 주고. 예, 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앞서 이 위원회 구성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는 그 면면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네. 선정위원회를 놔두고 네.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그건 대통령령으로 아하. 또는 뭐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아마 네. 대통령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서 몇 명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의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마 구체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부대, 뭐 또 철도 공항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번 그 법안이 시행이 되면 뭐 관련한 뭐 특히 기피시설, 혐오시설은 더하겠죠. 이전 문제 해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두고 보고만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각각 단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네. 대응을 했던 건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국에 있는 국유재산이 어떻게 흩어져 있고 네. 그 국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차제에 동시에 신경을 써라. 네. 그리고 그 국유재산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계획을 세워라. 네. 이것이 과연 문제가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미리 예측도 하고 네.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시민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각 이 정부 부처 그리고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권한들을 네. 기재부 쪽에서 하나로 묶어서 한 군데서 총괄을 해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내지는 이 영향을 한꺼번에 조율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규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빨리 처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왜 이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데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4군데서 현재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네네. 저희 안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었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안양 교도소 문제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좀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이 시민들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법으로 지금 처리될 전망은 저는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자는 것이 이 특정한 지역만 혜택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 의견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끝으로 향후 관심 있게 추진 중이신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유재산법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서민 생활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 또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제 활성화에 관한 네. 법률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정부가 행동을 못하고 경제랄지 아니면은 다른 활동들이 제어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서민 생활과 경제와 관련된 법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갑자기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데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기대하고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론적인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북한이 얼마만큼 호응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을 통과해서 블라디보스토크, 하브롭스크까지 연결이 돼서 네. 이제 드디어 모스크바 갔다가 유럽까지 가는데 예. 러시아의 통과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예.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이게 이제 남북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아직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예측 불허. 예. 알겠습니다. 뭐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믿고 있을 거예요. 이게 시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들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또 이루어져야 되는 네, 것이고. 그 초석을 다지고 계신데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